자, 여러분 교재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환지 방식. 자, 218페이지 환지 방식을 그대로 펼쳐 두시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법상 그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에서 환지 방식이에요. 자, 물으면은 대답을 해봅니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그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죠? 수용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집가, 땅값이죠. 집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할 때 사업비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싼 동네는 수용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의 하이라이터, 환지 방식의 전체적인 사업 절차, 그리고 그 사업 개요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전부 다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환지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환지 계획과 관련해서 매년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내용이 엄청 많아요. 어렵고. 그 다음에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은 이제 공사 시행에 들어갑니다. 공사에 들어가게 돼요. 공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환지 애정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환지 애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환지 애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애정지 절차는 필요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가 돼요. 그 다음에 이 환지 애정지 처분을 전후로 계속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공사는 진행 중이고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습니다.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공사 완료.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은 이제 환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처분의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이 환지 처분 과정을 묻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소개를 앞으로 하게 돼요. 할 때마다 그 환지 처분 절차는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공사 끝나면은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 열람을 시킵니다. 자, 공람기간 내에 이해관계자들은 관련 서류를 이제 공개 열람하겠죠. 읽어보고 공람기간 중에 의견이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의견 제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의견이 없으면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때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인가구시는 실시 계획대로 틀림없이 도시개발 사업 공사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가 있으면 그 준공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지처분. 이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이야기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아무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테마가 세 가지죠. 환지 처분에 대해서, 그리고 환지 예정지 처분에 관하여, 그리고 환지 계획에 관하여 이제 핵심 테마로 이제 강의를 준비하게 돼요. 근데 아무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우리는 환지 방식에서 환지라는 말도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면서 이제 환지가 무엇인지, 환지 예정지가 뭔지, 환지 처분이 무엇인지, 정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등을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개요를 듣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 그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보여드리려고. 보세요.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이런 것을.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도시개발 삽전 토지입니다. 도시개발 삽전 토지를 무엇으로 부르죠? 배웠잖아. 뭐죠? 종전 토지. 종전의 토지라고 합니다. 종전의 토지, 삽전 토지, 종전의 토지 그렇게 돼요. 이 도시개발 삽전 종전 토지는 미개발된 상태, 임야도 있고 전답과 송등 농지도 있고 대부분이 농지이고 뭐 임야겠죠. 신도시 개발 전이니까. 그리고 일부 취락, 마을도 있습니다. 주택, 취락도 있죠. 이런 상태였어요. 도시개발하기 전에. 그리고 자, 신도시개발 사업전지기 여기는 이제 종전토지의 자, 원주민들을 소개합니다. 네,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네, 소개합니다.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전 100번지입니다.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 필기는 못하면 설명이라고 설명 듣는 거고, 그림 그리고 따로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사진으로 한번 탁 찍어보는 것도 괜찮고, 매번 이 그린 것도 설명해요.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고요. 1000제곱미터.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어. 농지. 그 농지 소유자는 갑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면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는 이 그림을 상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설명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도시개발 사업 전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는 갑의 소유였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1번지. 도시개발하기 전에 101번지고 101번지는 600제곱미터 농지가 있었어. 6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가 을이었습니다. 을이었고요.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400번지입니다. 400번지고 농지는 100제곱미터였고 100제곱미터의 농지 소유자는 병이었다. 물론 이 환지계획구역의 종전토지 소유자는 수백 명, 수천 명, 많으면 수만 명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사람을 소개한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종전토지를 택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방식으로 할 거죠? 수용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돼요. 환지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그 도시개발구역안의 종전토지 소유자, 갑을 병 등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할까요? 수용하지 않을까요? 수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종전토지 소유자, 갑을 병 등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이 농지나 임야를 택지 등으로 개발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환지 방식이니까. 그래서 자, 환지 방식으로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합니다. 자,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그리고 농지나 임야를 이제 택지나 상가용지, 공장용지 등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신도시 개발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택지 등이 새로 조성되겠죠. 조성됐습니다. 조성되면은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신도시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이 새로 확충이 돼요.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겠죠. 도시 기반 시설이 이렇게 확충이 됩니다. 확충이 되면서 여기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로 조성됐습니다. 택지로 조성됐고요.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 갑의 농지가 있던 부분이죠. 이 100번지 갑의 농지가 있던 이 부분은 시청, 여기는 시청 용지가 됩니다. 100-1번지. 자, 100-1번지로 100번지가 분할되고 네, 시청 용지로 결정이 됐고요. 여기는
100-2번지로 분할되면서 도시개발이 끝나고 학교용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으로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시청 건너편은 상업지역이고요. 상업지역이고 업무중심의 상업지역으로 환지가 결정이 됐고요. 건너편은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될 시장이 되겠죠.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녹지 공간 등으로 조성이 됐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새로 조성된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아까 무엇으로 불렀죠? 조성토지라고 그러죠. 조성토지. 조성토지가 무슨 뜻이죠? 도시개발 사업에서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사업전 토지를 무엇으로 부르죠? 종전의 토지.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뭐라고 하죠? 조성토지.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라고도 하고 이것을 환지라고도 해요. 환지.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개발이 끝났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까? 수용을 안 했으니까 신도시개발이 끝나도 택지 등에 대한 이 토지 소유권은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을 배경 등에게 소유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이제 종전 토지 소유자들, 갑을 배경 등에게 그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 등을 교부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은 100분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100분지 1000제곱미터 농지 대신에 여기 200분지에 조성된 택지, 200분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교부를 해줍니다. 이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가 뭐냐면은 토지의 교환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업정 갑의 토지는 100분지 위치에 1000제곱미터 농지였는데 그 100분지 1000제곱미터 농지 대신에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분지 위치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 토지에 갑의 토지가 교환된 거예요. 사업전 100분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사업 후 새로 조성된 택지를 교부해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환지죠, 환지. 글자 그대로 하면은 토지의 교환인 거죠. 사업정 갑의 토지는 100분지 1000제곱미터 농지였는데 도시개발이 끝나고 100분지 1000제곱미터 농지 대신에 200분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갑의 토지가 교환된 거예요. 이것을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분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미리 계획을 해. 이것을 환지 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즉 도시개발이 끝나고 종전 토지가 누구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주고, 그리고 도시개발이 끝나면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학교 용지로 하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시청 용지로 할 건지를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을 무슨 계획이라고 합니까?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도시개발이 끝나면 종전 토지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야 공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환지 계획 인가가 안 나면은 공사에 들어갈 수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그 법원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그 환지 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0번지 도시개발 사업전 갑은 1000제곱미터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도시개발이 끝나고 환지 계획에 따라서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봤죠.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은 땅이 얼마 남아있죠? 나머지 500제곱미터 남아있잖아.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환지 받았고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은 땅은 나머지 500제곱미터 남아있잖아요. 그 500제곱미터가 여기 201번지에 조성된 201번지 500제곱미터라고 201번지 이 500제곱미터는 종전 토지수야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에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에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로 정하지 않고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보류를 했어. 그래서 보류지라고 그래. 따라합니다. 보류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하지 않고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보류되어 있는 땅을 뭐라고 하죠? 보류지. 그러니까 이 사업절차 속에서 용어가 이해되는 거지. 보류지가 무엇이 이제 교재에 적어서 외우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하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된 토지를 뭐라고 하죠? 보류지.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환지 줄 건지, 도로 용지로 쓸 건지, 학교 용지로 할 건지, 팔아서 경비에 쓸 건지 정하지 않고 일단은 환지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한 땅을 보류지라고 하는 거야. 그중 그가 뭐죠? 보류지.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정한 땅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 따라합니다. 채비지. 보류지 중 일부를, 보류지는 아직까지 환지로 정하지 않은 땅이잖아. 보류지 중 일부를 팔아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정한 땅이 뭐죠? 채비지가 되는 거야. 채비지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결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이 채비지를 팔아서, 이 채비지를 처분해서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비를 구하게 돼요.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은 100% 채비지 분양이 있다, 없다? 있다. 도시개발 사업청이 채비지를 분양해서 팔아서 도시개발 사업 비용을 마련한다니까.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하면은 채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이때 채비지 분양하면은 비쌉니까? 좀 싸게 나갑니까? 싸게 나가요. 시가부터 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채비지 분양 공고를 보고 요건에 맞으면은 채비지 분양을 받으면은 좋은 위치에 싼 땅을 구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전부 투자 대상이 되고요. 이런 곳에 고객을 땅 사게 만들어서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채비지예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가격으로 채비지가 팔리는지 알 수 있게 되죠. 1달 되면 배우는 거죠. 기대하시라. 해봉박도. 그 다음에 도시개발하기 전에 갑은 100번째 천재우대 농지를 갖고 있었죠. 도시개발이 끝나고 환지 계획에 따라서 200번째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받았죠. 그죠? 환지로 돌려받았다고. 네. 그런데 나머지 201번지 500제곱미터의 땅은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받았습니까? 내놓은 겁니까? 자기 땅을 내놓은 거예요. 이거 팔아서 채비지로 해서 도시개발사 경비에서 쓰고 이 땅을 도로용지 만들고 시청용지 만들고 학교용지 만들라고 신도시개발에서 내놓은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갑의 종전 토지 1000제곱미터 중에서 201번지 보류지로 갑이 신도시개발에서 부담한 땅이 500제곱미터잖아. 이 갑의 종전 토지 1000제곱미터 중에서 201번지 보류지로 정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토지 부담률. 그러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중에서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부담을 했죠. 갑은 종전 토지 면적의 몇 %를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을 했죠? 50%를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한 거예요. 이것이 토지 부담률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업전 종전 토지에서 원주민에게 너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개발법상 종전 토지 소유자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다고. 이런 것은 나중에 1월 달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토지 부담률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수업 듣고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여기에 투자를 했거나 원주민들에게 여기에 집 있고 농장이 있고 가수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토지 소유를 갖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투자자와 원주민에게 수용 방식이 유리할까요? 환지 방식이 유리할까요? 네? 환지 방식이 유리하죠. 수용 방식은 이거잖아. 택지 조성에 필요한 종전 토지와 건축물을 전부 강제로 수용하고 시가로 보상합니까? 감정 가격입니까? 감정 가격으로 보상해서 원주민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로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집단지로 공급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민들은 시가보다 못한 감정 가격으로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빼앗기고 원주민은 정착합니까? 쫓겨납니까? 원주민을 쫓아내는 방식이 수용 방식이에요. 그리고 수용 방식은 원주민과 투자자에게 절대 경제적으로 불리할 확률이 높죠.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이 결정되면 좋아할까요? 결사 반대입니까? 결사 반대죠. 플래카드 붙여놓고 원주민 다 죽는다. 나는 공인중개사 시험 보러 학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학원도 못 가고 데모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수용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원주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 그들에게 집지을 땅, 환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원칙은 수용 방식으로 하면서 일부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원주민을 달래할 수 있죠. 그럼 무슨 방식이죠?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니까 혼용 방식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학문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혼용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투자자와 원주민의 어떤 극한적인 그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혼용 방식제도 도입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환지 방식이 어느 정도 대박이냐 하면 한 봐요. 이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농지나 임야였죠, 대부분이. 평당 땅값이 10만 원이었다고. 근데 신도시 개발이 끝나고 주택 건설에 필요한 신도시에 택지로 조성되어서 되돌아오잖아요. 환지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평당 땅값이 10만 원입니까? 평당 300만 원입니까? 평당 300만 원. 땅값이 10배, 20배, 50배도 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대박이에요. 근데 토지 법률이 50%입니다. 원칙은 50%인데 지정권자 인정하면 60%까지 가능하고 한지교육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60%를 초과하더라도 원주민은 대개 환지 방식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용 방식, 전부 수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하면 원주민을 일부 달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 방식 변경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일부는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전부 수용 방식으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하면 반대자가 결사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혼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 변경하니까 사업 방식 변경이 가능해요. 이 시험 나와요. 전부 수용 방식을 혼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부 수용 방식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누가 반대하겠어? 전부 찬성하죠. 가능하잖아. 근데 반대로 혼용 방식을 전부 수용 방식으로 변경하면 난리가 나겠죠? 이런 법안을 국회에서 제출하고 통과시킨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업 방식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전부 환지 방식을 수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근데 이 개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냐고. 맞죠? 그래서 지금 첫날 개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하게 됩니다. 다. 네. 그 다음 보십시오. 100번지 천정부대 농지수자 갑에게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천정부대 가운데서 500정부대, 50%에 해당하는 500정부대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하고 나머지 500정부대를 환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갑은. 근데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천정부대 농지수자 갑에게 500정부대를 환지로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그 면적을 늘려서 600정부대를 교부했어. 600제곱미터를 교부하면은 토지 부담률보다 플러스 100제곱미터가 더 교부됐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증환지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증환지. 그러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줄 때 토지 부담률보다
면적 규모를 줄인 겁니까? 늘려서 교부합니까? 늘려서 교부하면은 증환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토지 법률이 50%면은 가백에 100분의 농지 소유자 가백에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100제곱미터를 줄여서 400제곱미터를 교부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 100제곱미터가 덜 교부됐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감환지, 감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환지도 배웠고, 환지 계획도 배웠고, 보류지도 배웠고, 채비지도 배웠고, 정환지, 감환지도 배우게 된 거잖아요. 다음에 정환지 하면은 토지 분담료보다 100제곱미터가 더 교부됐죠. 더 교부된 100제곱미터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징수해가요. 이것을 청산한다고 합니다.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한다 그래요. 그때 교부되는 돈을 청산금이라 그래요. 청산금. 그 다음에 감환지 하면은 1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가백에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면적을 줄여서 400제곱미터를 교부했잖아. 100제곱미터가 덜 교부된 거 맞죠? 덜 교부된 100제곱미터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정전토지자 가백에 교부해줘요. 이것을 뭐죠? 청산한다 그러고 그때 교부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환지, 감환지 하면은 그 면적의 과부족분을 금전적으로 청산하게 돼. 이것을 뭐라고 하죠? 청산. 그때 징수되거나 교부되는 돈을 뭐라고 하죠? 청산금이라고 그래. 그럼 만약에 여기요, 갑돌이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소유자 갑이 토지 법률이 50%라면은 500제곱미터를 환지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400제곱미터를 환지받았어. 그럼 청환지 받은 겁니까? 감환지 받은 겁니까? 감환지 받았잖아. 그때 덜 받은 100제곱미터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갑에게 교부해 줍니다. 뭐죠? 청산한다. 그때 교부되는 돈이 뭐라고요? 청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환지, 감환지 하면은 거기서 끝납니까?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까? 청산 절차가 필요하죠. 즉 면적의 과부족분을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청산 절차가 필요하고 그때 징수되거나 교부되는 돈을 무엇이라고 하죠? 청산금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을 환지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잠깐만. 토지 법률이 50%는 집중해야 됩니다. 토지 법률이 50%면은 101번지 6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을은 얼마를 환지받을 수 있죠? 나머지 30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0제곱미터를 환지받을 수 있죠. 근데 을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나에게는 환지를 지정하지 마세요라고 환지 부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면은 101번지 600제곱미터 을의 토지 소유권은 환지로 교부합니까?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합니까?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몇 번지 몇 제곱미터의 토지 소유자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로 줄 것인지 몇 번지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은 환지로 주지 않고 금전적으로 청산해야 되는지 이렇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가 현금으로 청산해줘야 될 대상인지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계획 적어볼래요? 적어보세요. 네. 여러분 교재 219페이지 제일 위에 적어요. 제일 위에 보면은 빈칸이 있죠. 제일 위에 빈 공간 219페이지 맨 위에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환지 계획 내용입니다. 환지 계획 내용 적으세요. 환지 계획 내용. 1번 환지 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첫 번째 환지 계획이란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합니다. 환지 계획이란 첫 번째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환지 설계가 뭐냐면은 환지 설계에 대해 적어요. 환지 설계는
환지 대상의 위치, 환지 대상의 위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거예요. 환지 대상의 위치와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것을 무슨 설계라고 하죠? 환지 설계라고 하고, 그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에요. 환지 계획이 뭐죠? 1번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면 이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자동으로.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봐요. 사업전 종전 토지 100분지 농지소유자 가백에는 200분지는 가백에 환지해야 될 토지의 위치 아닙니까? 200분지 위치에 500제곱미터를 환지 줄 거야. 가백에 환지해야 될 토지의 위치를 200분지라고 하고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결정할 거야. 이게 뭐죠? 환지 설계.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도시개발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류지로 정할 거야. 이게 환지 설계. 보류지의 위치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할 건지, 시청 용지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할 건지, 학교 용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할 건지를 결정한 것을 무슨 설계라고 하죠? 환지 설계라고 하고, 그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적으세요. 청산 대상 토지.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를,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에요. 청산 대상이 뭔지 알죠? 여러분, 잠깐만 아까 101번지 6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어른, 토지 점유율이 50%면은 법상 300제곱미터를 환지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나에게는 환지를 지정하지 마세요라고 환지 부지정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은 올해 101번지 600제곱미터 토지 소유권은 환지로 교부해야 될 대상입니까? 그 권리를 현금 청산해야 됩니까? 그 권리를 현금 청산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비지, 보류지 명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채비지, 보류지 명세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채비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 있는지, 보류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 할 것인지를 정하는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환지 계획을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에서 누가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받는지 환지 설계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종전 토지에서 누구는 환지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받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환지 계획 구간에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가 채비지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가 보류지인지도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전문가 되면은 잠깐만 수도권에 신도시 개발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은 수천 명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여기서 도시 개발이 끝나면 택지나 상가용지를 환지받죠. 그죠? 그 중에서 수도권의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택지나 상가용지를 환지받잖아요. 거기에 환지받은 택지나 상가용지에 직접 건축하는 비율이 30%가 안 된대요. 그러면 환지받은 땅 70% 이상은 대부분 환지를 받고 매도한다는 거잖아. 판다는 거잖아. 그 땅을 누가 팔아야 됩니까?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맞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이 환지 계획을 보면은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가 어디에 살고 있는 누가 환지 받는지 알게 돼요. 고급 정보 맞죠? 그러면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날 때쯤 되면은 여기 한번 가보세요. 도시개발 구역 안에 1층 점포는 1년 전부터 전부 부동산에 들어옵니다. 입주 장사하려고.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신도시개발서 공사 진행 중일 때 1년, 2년 전에 여기 빈점포 나오면 딱 점포도 넣고 분점 딱 내는 거죠. 내놓고 여기에 명단 들고 이 정보 얻어서 치열하게 물밑으로 영업이 이루어져요. 환지를 많이 받는 사람, 아까 우리 분당 신도시에 우리 송황시 한번 대박 났잖아요. 한 벌목으로 받았다고 그랬잖아, 땅을. 그런 사람은 수십억씩, 수백억씩 환지를 받아서 그 땅을 팔게 돼요. 큰 고객이 맞죠?
그 고객들을 나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물밑에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000명이 환지받은 땅을 팔 건데 그 중에서 500명으로부터 다 양보하고 500명으로부터 매도 물건을 받아서 500명의 물건을 내가 쥐고 있으면은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는 여기에 집지를 사면 땅 사보면 좋은 땅이 없잖아요. 전부 내 물건 갖다 팔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공동중개야, 공동중개. 고수는 잘 파는 게 고수입니까? 좋은 물건을 가지는 게 고수입니까? 좋은 물건을 가지는 게 고수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고수는 좋은 물건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동네 부동산 전부 내 물건을 팔아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로 부동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암기하면 의미가 없고 현장을 알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면 전문가고, 그죠? 그래서 지독하게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만 이 업종에서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전문가는 누구나 자격증은 1년 정도 일찍 하면 대부분 딸 수 있겠지만 전문가가 누구나 이 중에서 자격증 따고 누구나 전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부동산의 전문가는 이런 것을 해석하고 정의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전문가 되는 거예요. 해석하니까 완전 다른 세계가 오잖아.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101번째 600조부터는 아까 토지 소유자 어른 환지를 받기를 원합니까? 현금 청산을 원합니까? 현금 청산을 원하죠. 의외로요. 환지받지 않고 종전 토지나 건축하는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받는 사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수천 명이 새로 수정된 택지나 상가 용지를 환지받고요. 그리고 수백 명이 종전 토지나 건축에 대한 권리를 환지받습니까? 금전으로 청산받습니까? 금전으로 현금 청산받아. 그 청산금이 수도권에 신도시 개발하면 수백조의 현금이 풀리는 거 알죠? 그럼 한 사람이 수십억은 예사고요. 수백억씩 청산금을 받는 사람이 있어. 수백억씩. 그러면은 수십억, 수백을 현금 청산 받으면은 장롱 속에 그걸 넣어놓고 근처차고 지킵니까?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까? 비행기 살 거예요. 배 살 거예요. 결국 건물과 땅을 살 수밖에 없잖아. 이분들이 나의 고객이죠. 나를 통해서 이분들 하여금 땅 사고 빌딩을 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맞죠? 이분들을 나의 삶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부동산은. 이들이 내가 일을 해야 될 타켓이구나. 이들을 나의 사람으로 얻어가는 과정이구나. 그 다음에 채비지도 아까 분양한다 그랬죠? 채비도 분양돼요. 가끔 이런 거 봤죠? 우리 시내를 가다 보면은 큰 도로가 있어요. 상가가 쭉 있을 게요. 쭉 상가가 있는데 가끔은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식당이 있는데 그 비싼 곳에 여기는 비어 있어요. 공지라고. 그럼 여기는 뭐죠? 주차장으로 쓰더라고. 옆에는 다 상가예요. 도로 주변에. 큰 도로변인데 이렇게 주차장 빈 공지가 남겨지고 건물이 뒤쪽에 있는 거 봤죠? 이런 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봤죠? 예를 들면 이런 걸 이제 그 채비지 분양을 할 때 조건이 있어요. 금폐율을 이 상업지역의 금폐율은 본래 일반 상업지역은 80%잖아요. 금폐율이. 근데 50%로 제한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일반 상업지역이지만 금폐율이 제한되니까 50%면은 분양받은 상가 용지의 절반만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쪽에 공지로 남겨서 주차장 등으로 쓰고 있다고. 근데 이것도 기한이 있어요. 만약에 그 기한이 20년이라면 20년 지나면은 건폐율이 50이 다시 어떻게 되죠? 80으로 환원될 수 있잖아요. 이런 땅이 이제 대박이 또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도 이런 것도 예사롭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부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대상들이 되는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으세요. 입체, 환지, 명세, 환지, 명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줄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환지계획이란 환지 설계를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필지별 건립으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를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 명시를 내용을 하고 입체 환지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계획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입체 환지를 소개합니다. 입체 환지 설명합니다. 이게 용어 설명이에요. 입체 환지. 환지가 뭔지, 환지 설계가 뭔지, 청산 대상이 뭔지, 채비지, 보류지, 입체 환지 설명합니다. 위에는 설명 다 됐죠? 입체 환지 봐요. 여기 사업전 종전 토지입니다. 사업전 종전 토지인데 병의 종전 토지는 400번지에 1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토지 범률이 50%면은 병은 얼마 환지받을 수 있죠? 그렇죠. 나머지 50제곱미터를 환지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50제곱미터는 3.3제곱미터가 약 한 평이니까 50 나누기 3.3 하면은 한 17평, 6평 될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지목이 대지여도 16평, 17평 되는 대지에 건축하기에 면적이 충분합니까? 면적이 작습니까? 면적이 작죠. 지목이 정한 목적대로 이용하기에 면적 규모가 너무 작은 땅을 과소토지라 그래. 작아도 너무 작은 땅이야. 과소토지라 그래. 이 과소토지 소유자는 직권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켜요. 즉 환지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면은 환지 받으면은 누구는 환지 받아서 대박이 나고 누구는 청산금을 수십억, 수백억 받고 근데 자기는 환지도 못 받는 거예요. 과소토지 소유자는. 그러면 이들은 좋아합니까? 불평, 불만이 생깁니까? 우리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다. 나에게도 정환지에서 상가용지나 주택용지를 달라고 이제 그 과소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집단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과소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환지를 달라고 집단행동을 하면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과소토지 소유자를 달래기 위해서 여기다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상가나 아파트를 지어요. 주로 아파트를 지어요. 아파트를 지어서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시행자가 처분 그날 갖고 있는 건축물, 아파트는 건축물이죠.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 아파트가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합니다. 이것을 입체 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환지는 평면 환지가 원칙이야. 100번지 종전 토지가 200번지에 위치한 택지로 교부되면 평면 위에서 토지가 교환된 거잖아요. 평면 환지가 원칙인데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여러분 건축물은 평면입니까? 입체적 대상물입니까? 입체적 대상물인 건축물의 일부와 그 공유 지분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되면 이것을 입체 환지라고 하는 거죠. 해석하면은 입체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전 원주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조성된 택지가 교부되는 겁니까? 아파트 입주권입니까?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이 교부되는 거라고. 이걸 입체환지라 그래요. 그러면은 입체환지자는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을 받았으니까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이 교부되기 때문에 비싸게 줍니까? 싸게 줍니까? 일반 분양가보다 싸요. 왜냐면은 감정 가격 수준으로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받는 순간 평당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프리미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입주권은, 그럼 그 입주권이, 아파트 입주권이 평당 1000만 원에 교부됐다고 가정하자, 병에게. 그러면 시가가 평당 1500이면은 평당 500만 원씩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 입주권을 누군가가 1,500만 원 시가면은 1000만 원에 분양됐잖아요. 1,100만 원에 살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1,200에 사요, 안 사요? 사죠. 1,300에 사요, 안 사요? 사죠. 이게 분양권, 입주권 전매라고 하는 거예요, 전매. 이 전매 행위가 자유롭게 허용되면은 한 번씩 거래될 때마다 프리미엄이 붙여서 거래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사시는 분은 주변 시가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입주해야 되죠. 아파트 값이 떨어집니까? 오릅니까? 오르죠. 이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규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배우고요. 들어봤죠? 투기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은 입주권이나 분양권 전매를 허용합니까? 규제합니까? 규제할 목적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이 되는 거라고. 그럼 입주한지는 이렇게 하죠.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면은 환지계획구역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입체 환지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네, 환지 방식, 환지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 중요 용어들을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설하고 설명 쭉 드린 거죠. 이것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면은 환지 방식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좀 알게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를 강제 수용하고 현금이나 토지 상환 채권 등으로 보상하고 이를 택지 등으로 개발해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집단지로 공급하면은 수용 방식. 도시개발 구역 안에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종전의 농지나 임야를 택지나 상가 용지 등으로 개발해서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 종전의 농지나 임야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를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환지 방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와 원주민에게 유리한 방식은 100%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유리한 것은 대체로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지 방식이 투자자와 원주민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네, 잠시 휴식했다가 요역집의 지금 여기는 네, 잠깐 이제 용어만 잠깐 나와 있죠. 환지 예정지하고 환지 처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